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로 하겠습니다. 예, 양심의 법정. 자, 최근 여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양심의 법정,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2015년에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날 한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네, 한 전 총리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 한만호 씨 비망록 관련해서 추가 보도가 나오면 이를 확인한 뒤에 적절한 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은 이제 177석이 된 거대 여당이 이제 한명숙 사건, 뇌물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재평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평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일 테고 법적으로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될 텐데 네. 죄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일단 여권의 목소리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많으니 한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소자 얘기하니까 뭐 벌써부터 재심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다 당 지도부의 네. 의원들인데 네. 일단은 법적으로 재심 절차는 밟지는 않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들리죠. 이 재심 대신 재조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검찰로부터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이 한만호 씨 비망록을 자주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이 비망록은 검찰이 압수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법원이 3심 내내 증거로 들여다봤던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공수처 수사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당시 검사들에게 혐의를 적용을 한다면 직권남용 정도일 텐데 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게 2010년이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가 없으니 일단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공수처 수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 재조사 요구가 사면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도 있지만 민주당은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든 간에 어쨌든 여권이 친노의 데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런 분명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의 느낌표는 대한민국은 양심제 아닌 삼심제로 하겠습니다. 이 양심의 법정을 언급한 사람 한 전 총리 말고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하고 기소를 한 국회의원과 특별검찰은 양심의 법정에서 우선 생각을 해봐라. 네, 자기 외에는 가볼 수가 없는 이 양심의 법정을 너도 나도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예, 뭐 여당 내에서도 이 사법체계를 흔들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대법관 13명이 전원 3억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이걸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거로 봅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정의당 이중대는 끝났다로 하겠습니다. 예, 뭐 정의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중대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목표로 했었는데 6석을 얻는데 그쳤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중대 역할, 이제는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지 뭐 정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어요. 예, 뭐 민주당을 도왔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이중대라는 뭐 얘기가 사실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분위기만 보면 사실 조금 뭐 변화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윤미향 당선인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정의당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인들이 이제 묘하게 다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판단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네. 이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보여줬던 태도와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 지난해 9월이죠. 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이른바 이 데스노트라고 하죠. 이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정의당이 이 총선 평가 토론회를 했는데 이대근 우석대 교수가 이 조국 옹호로 민주당 이중대로 변질하는 등 진보 정당에서 낡고 노쇠한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이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낡고 노쇠한 정당이다. 네. 뼈 아프게 들렸을 텐데 네.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 네. 뭐 국민들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에다가 이 21대 총선의 지형이 변화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또 나옵니다. 20대 땐 이 민주당이 독자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1대에는 민주당만 177석, 또 여기에다가 열린민주당 3석만 있어도 180석입니다. 야권과의 협력이 없이도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20대와 21대 정의당은 똑같이 6석이지만 소위 이 몸값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당으로선 독자, 자각 노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자각 노선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정의당 이중대는 끝났다의 느낌표는 정의당의 이름값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정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값하는 정의당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최근 회계부실 논란이 있는 정의기억연대에도 이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지켜졌는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정의당도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